시민에게 힘이 되는 JBC 전남방송 찾아가는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요즘 여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수 세계 섬 박람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박람회 준비로 인해서 여수의 곳곳을 누비고 계시는 서영학 시장님과 함께 박람회 준비 과정부터 여수의 미래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영학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국이 여수시장 서영학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세계 섬박람회를 한 40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여수가 섬과 바다 그리고 기후 환경에 대비하는 그런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섬박람회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꼭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올해는 여수가 박람회 준비로 떠들썩하고 굉장히 분주한 것 같은데요.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이 박람회 어떤 박람회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아마 세계 최초일 겁니다. 섬을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인데요. 여수가 365개의 섬이 있거든요. 근데 섬이 이제 유인도, 무인도가 있고 또 각자 섬이 가진 특색과 아름다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섬들을 잘 보여드리고 또 섬에 계시는 섬 주민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아무래도 육지보다는 불편함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섬 주민들의 이동권, 정주권, 그리고 섬을 또 체험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섬이라는 곳은 그 기후 환경,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후에도 관심을 갖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섬박람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사실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여수 전체가 어떻게 보면 박람회장이 될 것도 같습니다. 우리 네.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렇다면 준비해야 될 과정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섬을 한번 가보시는 거. 섬이 어떤 곳인지 몸으로 체험해 보시는 거. 거기서 주무시고 섬의 음식도 맛보고 이런 것들이 1번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행사장은 주행사장이 돌산의 진모지구, 부행사장이 이제 개도 금오도라는 섬인데 이거 외에도 아름다운 섬들이 많거든요. 또 특색 있는 섬들도 많아서 이런 섬 전체 그리고 우리 육지에서 또 섬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홍보 전략들을 갖고 준비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어디를 가면 좋다는 것들을 잘 알려드릴 테니까 네. 잘 찾아보시고 여수에 한번 꼭 방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수에서 세계 박람회가 잘 되기를 기원을 하고 있고 준비도 잘 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한편의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여수 국가산단 침체가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풀어낼 방법이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가 뭐 2차 전지용 화학 중심의 소부장 산업 그리고 또 반도체 소부장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찌됐건 인근의 도시에서 그 발전하고 있는 산업들, 새로운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를 되는 그런 그 첨단 소재 소부장 단지로 좀 나가는 그런 전략도 있고요. 또 다른 몇 가지 구상한 것들이 있긴 한데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시간 동안 우리 지역이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그래서 섬박람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수가 관광도시이고 지금도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도시이긴 하지만 이 세계 섬박람회를 통해서 그 섬과 바다의 아름다움을 더 느끼고 여수를 더 알아가는 기회 그리고 관광객들이 한 번이라도 더 와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산업 전략은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꼭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화학 중심의 소부장 산업을 일단 1차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 체제 자체를 좀 바꾸려고 하시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묘도 LNG 허브 터미널 건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이제 인근에 산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가 산단부터 율촌, 해령, 뭐 세풍 산단 이렇게 순천 광양까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입주한 기업들이 그 필요한 LNG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 지금 국가 산단 같은 경우도 에너지가 아주 과하게 들어가는 일들이고요. 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예컨대 AI 데이터 센터다라고 하면 대규모 전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한전도 있고 또 여수도 해상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도 하고 있지만 이 LNG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터미널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의 안정적인
LNG를 공급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우리 지역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일자리와 또 사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에너지 인프라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사람과 기업이 여수에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수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교통이나 산업 인프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차로 오시는 분들은 여수까지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하면 그만큼 더 편리하게 오실 수 있고요. 공항도 지금 우리가 세계 선박람회 하는데도 대규모 비행기가 못 들어온 지가 활주로가 짧아서 그렇거든요. 2,100m 현재 활주로가 2,100m인데 지금 저희가 국토부 2,800m까지 늘려달라라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또 KTX도 사실 예매하기 힘듭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예매하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럼 증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편 또는 증량하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예매가 편하고 좀 자주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돼서 요것들을 다 동시에 할 수밖에 없고요. 그중에 하나라도 빨리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야 오신 분들의 좀 편의 그리고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접근성 제고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여수에 오는 길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시장님이 앞으로 또 풀어야 될 숙제로 남은 것 시간이 같습니다. 걸리더라도 꼭 해야 될 일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특별시가 출범을 했는데 또 많은 여수의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혜택뿐만 아니라 또 풀어야 될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 동북권이 석유화학이 어렵고 철강도 좀 어려운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북권 또 여수에 대한 새로운 산업 전략을 특별시와 좀 손잡고 좀 끈끈이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특별시와 여수시가 같이 손을 잡아야 또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일례로 엊그제 여수 국가산단의 구조조정이 1차 됐고 거기에 이제 7천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마 올해 안에 또 고용을 포함한 종합계획이 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별시와 우리 여수시가 손을 잡고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시와 여수의 협력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시정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여수 밤바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여수에 왔다가 밤바다만 보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관광객들을 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저 밤바다만 보고 가면은 안 되겠죠. 아쉽죠. 예, 일단 스토리를 좀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1번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우리 장군의 많은 유적지들을 잘 엮어서 미국의 보스턴 트레일처럼 이순신 트레일을 만들어서 좀 걷게 만드는 거죠. 걷는 여행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유적지를 걷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건너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섬도 보고 이러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 끼라도 더 드시고 차라도 한 잔 더 마시고 이렇게 되면서 좀 머무는 관광이 되지 않을까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주중 관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이스 산업을 조금 이렇게 좀 더 확대 또는 이렇게 좀 더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마이스 산업은 이제 뭐 회의나 또는 기업에서 또 보상 차원이나 해가지고 이 지역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회의도 하고 음식도 드시고 하는데 대부분 주중에 이 벌어지거든요. 회의를 주말에는 안 하니까 그래서 주중 관광을 위해서 또 주중 관광으로 오고 회의를 해서 또 1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또 야간 관광도 될 것이고 그래서 마이스 산업에 조금 더 힘을 쏟아붓겠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여수 스토리 여행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진 가족분들도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더 많이 찾아주시고 그렇죠. 네. 더 숙박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수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다의 먹거리입니다. 여수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도 정말 큰 여수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여수가 잡는 업으로서는 거의 전남 최고였죠. 전남 최고면 거의 한국 최고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가공이 많이 약했습니다. 전남에서 많은 걸 잡지만 대부분 가공은 영남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가가치는 영남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1차 가공보다 2차 가공, 그 다음에 이걸 브랜드화 시키고 패키징해서 수출하는 방법까지 그러려고 하면 이것에 다 모여있는 클러스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첨단 수산가공 클러스터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또 블루 푸드테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K푸드 열풍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김이 또 이렇게 많이 네, 맞습니다. 김밥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김 그 양식에 대한 것도 좀 더 확대해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이든 수산업이든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또 사람이 많아야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이부터 청년, 신혼부부 또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 전체를 조금 책임지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지 말씀해 이 주시죠. 부분은 사실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약간 세대별로 보면 일단 어린아이가 있고 또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있잖아요. 그럼 어린아이한테 가장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저도 애를 키워봤지만 아플 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도 있는데 이렇게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조금 더 연차 걱정이나 지각 걱정 안 하고 애를 조금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새벽별 어린이 병원이라고 붙여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좀 병원 운영하는 이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지금 이제 자기주도 학습센터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지역에 일부 있습니다.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학업의 컨설팅을 좀 잘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이걸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좀 만들려고 하고요. 청년들이 좀 걱정입니다. 청년들이 많이 떠나거든요. 청년들이 여수에서 지금은 뭔가 하려고 해도 할 게 좀 한정돼 있어요. 시간이 좀 1, 2년 걸리겠지만은 이 청년 창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펀드를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좀 기초 설계는 좀 끝냈고, 이 펀드를 통해서 이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거기서 좀 지역에서 정착해서 성공 사례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거 바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이렇게 축적이 되면, 요새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도 있을 거고, 또, 청년들이, 요소 출신의 청년들이 외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그 반대거든요. 돌아왔다가 다시 떠나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좀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또 정주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요소에 사고 있는 청년 임대주택을 좀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돈은 많이 안 들고 살면서 일하고 그럼 또 결혼도 할 것이고 아기도 낳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어르신들이 좀 많죠. 여수에. 65세 이상이 거의 4분의 1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병원입니다. 이 어르신들의 건강 또 시민들의 그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바다에서 해상에서의 사고 그다음 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까지 다 포함해서 고민을 했던 게 국립해양경찰병원을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신설하고 요소로 유치하는 방안을 어렵더라도 꼭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건 꼭 하고 싶어요. 이렇게 시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여수 시민에 대한 애정이 가득 묻어나는 요새 가서 살고 싶게 만든 네, 눈빛이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리고 또 여수 시민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산단이 어렵기 때문에 산업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광도 스토리가 담긴 더 이렇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병원, 의료 서비스도 높여야 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또 해야 됩니다. 이 세계 선박라면을 또 성공리에 맞춰야지 우리가 그 다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저희 행정도 열심히 하고 최대한 잘하겠지만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같이 우리 시민들이 행정의 앞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랑 같이 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의 시민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 서영학 시장님과 함께 여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